엄마 나 몰라? 엄마 나 안 보고 싶었어? 친엄마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강제 임신을 시킵니다. 위대한 히틀러 총독께 우리 아이를 드리자.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58세의 에리카 마르코라는 독일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 나이 58살 때였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으십니까? 라는 전화 한 통이었는데요. 이때 이 에리카 마르코는 이 사람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뭐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좀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8살, 거의 60이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야 용기를 내게 된 거였는데요. 도대체 그 독일인 여성 에리카 마르코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녀는 레벤스보른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였는데요. 레벤스보른이 알려지게 된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왜냐면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히틀러가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막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거 죽은 그런 유골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런 유대인 학살은 이제 진작에 알려졌지만, 이 레벤스보른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때 너무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좀 뿔뿔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모으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민한 10대 청소년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누군지 궁금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싶지만 그런 복잡 다단한 감정에 휩싸여서 이제 방치를 한 거죠.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해방 뒤에 그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용기 내서 몇십 년 만에 내가 이런 피해 여성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용기 있게 소신 발언을 어떤 한 할머니가 최초로 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다른 할머니들도 이제 전국 각지에 있다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떠한 연대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에리카 마르코라는 여성은 어렸을 때 이제 남동생과 함께 그냥 뭐 평범해 보이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엄마가 동생과 함께 보육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찾아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남동생이 자신의 친동생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은 거의 1년 차이도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육원에서 나와서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던 사람의 손에서 크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친아빠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이런 거를 다 시켰느냐? 바로 히틀러였는데요. 그 당시에 히틀러는 2차 대전 전후로 하여서 자신의 그런 친위대원들에게 독일 혈통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독일 혈통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 독일 제국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 가정당 4명의 아이를 낳을 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피임 광고까지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총알바지로 이런 아이들을 많이 양산해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워낙에 잘났으니까 유대인들은 씨를 말리고 우수한 우리 독일인 아리아 혈통을 많이 양산해내자, 요런 이제 역시나 우생학적 관점에서 본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잘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4명까지 한 가정에서 못 낳은 거죠. 그러니까 레벤스보른을 그런 비밀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거였는데요. 히틀러는 그 당시에 못 사는 좀 동유럽에 가서 자신이 그런 독일, 아리아인과 비슷하게 보이는 아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건강검진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뭐 엉덩이, 머리 크기, 뭐 코 길이, 뭐 생식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센치를 재서 좀 약간 우수한 독일 혈통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강제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생이별을 했어야 했는데요. 바로 에리카 마르코는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60이 다 되어서 이 에리카 마르코는 그 적십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고 내가 이거 알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서 한번 찾게 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고슬라비아라는 그런 나라의 자신이 출생이었던 거예요. 정말 단 한 번도 그 나라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녀가 태어날 때만 해도 그냥 조국은 분열되지 않았었는데 2차 대전 전후로 이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겪으면서 몇 개의 국가로 쪼개진 이후였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자신의 친모와 친부를
산소를 찾는데 애를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친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엄마는 이제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엄마를 만났는데 그녀는 친엄마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녀는 유고슬라비아라는 언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얼굴은 봤을지언정 정말 친엄마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던 거였죠. 아니,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딨냐고. 그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만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북유럽, 좀 노르웨이에 가서 독일인의 혈통으로 보이는 좀 우수한 그런 여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친위대 대원들과 강간, 그러니까 강제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나치 선전 영화를 감상하면서 강제 태교를 당해야 했고, 위대한 히틀러 총독께 우리 아이를 드리자, 막 그런 선전구호를 외쳐야 했는데, 그리하여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바로 소포처럼 독일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그렇게 노르웨이에서 강제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 찾기를 한 거죠.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에리카 마르코와는 다르게 자신의 엄마를 찾았더니 엄마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정말 과거의 일은 가슴에 묻어두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가지고 엄마, 내가 친위대 대원에 의해서 강간되어가지고 낳은 아이야. 엄마 나 몰라? 엄마 나 안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는 알고 봤더니 그런 전범이어서 사형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에리카 마르코와는 다르게 더한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노르웨이의 그런 노인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되게 불안했던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이 히틀러가 레벤스보른에 의해서 이렇게 좀 우수한 독일 인종을 많이 양산을 해내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뭐 머리 크기 재고 뭐 산모도 뭐 확인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좀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럼 이제 히틀러가 알아야 돼. 아, 아리아인이 독일인이 우수한 혈통이 아니구나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런 아이들은 또 죄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독일 혈통이라고 해서 우수한 것도 아니고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열등한 것도 아니고 다 아닌데, 그냥 단지 전쟁에서 정말 이기기 위해서 독일 제국을 이어받을 그런 건강한 아이들을 강제로 출산을 시켰던 거죠. 뭐 전쟁터에서는 총알바지로도 쓰고 계속해서 이제 독일 제국이 천년만년 그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이어져 나갈 거라고 무모하게 믿었던 건데요. 아니,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 히틀러가 부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을 거쳐서 엄마 아빠 없이 성장해 나가는 어린이들이 과연 건강하게 이 독일 제국을 유지할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로는 이런 레벤스보른을 생각할 수도 없고,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저는 히틀러의 그 점 납득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레벤스보른에 의해서 태어난 1등 어린이들은 모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아마 지금도 자신의 뿌리 찾기를 주저하고 끝까지 알지 못하고 죽은 노인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해방 전후에 이제 갑자기 전쟁고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 입양이 보내지고, 그래서 막 입양을 가서 나의 뿌리는 어디일까? 나는 검정 눈동자에 검정 색깔 머리를 가졌는데 도대체 내 나라는 어디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 왜 날 버렸을까? 이런 전쟁고아의 삶과 조금 비슷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노르웨이에서 강제로 임신을 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 얼굴을 모르고 살았던 아이와,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 엄마 아빠의 손에서 잘 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제 이별을 당해가지고 레벤스보른의 아이가 되었던 경우, 이 전자와 후자 중에서 누가 더 불행한 삶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후자가 그나마 낫지 않았나. 왜냐면은 네가 내 자식이었어, 이 말을 그래도 좀 떳떳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만났는데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는 것, 언어가 달라서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이었을 테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에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